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준비율 0.5% 인하, 1200억 달러 유동성 공급, 지급준비율 인하로는 부족, 추가 부양책 나올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지급준비율 0.5% 인하, 1200억 달러 유동성 공급, 지급준비율 인하로는 부족, 추가 부양책 나올 것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경제체력 떨어진 중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추이라고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08년 3월 31일 날이 그때는 15.5%, 그러면서 계속 지급준비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올해 세 번째 지급준비율 하락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일날 발표했고 16일날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준비율 기본적으로 좀 아시죠?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은행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었냐면 은행이 그 전체 예금 금액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이게 지급준비율이에요. 이 지급준비율이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되죠. 저 적게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은 그 돈을 돌려서 이득을 창출시키겠죠. 그러면서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 통화가 늘어나게 되죠. 통화가 늘어나면서 이게 크게 원동력이 되면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일으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급준비를 낮추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인민은행, 중국중앙은행이죠.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6일날, 얼마 안 됐죠? 6일날 지급준비율을 0.5% 낮춘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행은 16일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 지급준비율의 전면적 선별적 인하를 단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약 9천억 위안, 약 151조 원, 그리고 규모를 돈을 방출할 계획이고 지난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1% 인하한 데 이은 세 번째 추가 완화. 결국은 올해만 1.5% 지준율 감소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번 지준율 인하로 방출되는 자금의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민은행이 말하기를 전면적 인하를 통해서 8천억 위안 약 134조, 그리고 선별적 인하를 통해서 1,000억 원, 약 16조 7천억 원, 그래서 총 9천억 위안, 그래서 약 150조 7천억. 이 돈이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변화하는 지급준비율을 한번 보면 중국 대형은행의 지준율은 13.5%에서 13%로, 그리고 중국 중소형 은행의 지준율은 11.5%에서 11%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자금 방출의 의의를 한번 보면 인민은행이 전면적 인하와 선별적 인하를 두 가지 방식 모두 시행한 것으로 2015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면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서 고객 지급을 준비하는 돈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고, 이게 은행 예금에서 총액 차지하는 비율을 그게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0원이라는 돈을 예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준율이 13%라고 하면 130원을 중앙은행에 반드시 적립을 시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준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이 늘어나게 되죠. 아까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국이 중요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중국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내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중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방출이고 중국 정부가 점점 악화되는 경기를 우려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따른 지준율 인하의 영향은 중국 경기는 점차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4.8%로 17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루었고요. 7월 소비판매 증가율은 크게 위축이 돼서 6월 달에 9.8%에서 7월 달에 7.6%로 말하자면 2.2%가 지금 하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8월달 수입과 수출을 한번 보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수출은 1.0%, 수입은 5.6%나 줄었다고 합니다. 수입이 준 것은 그만큼 사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씀씀이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수입이 안 됐고 수출이 안 된 것은 미국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의 피해로 인한 경제위기와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 방식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지급준비율의 하락을 통해서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국이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와 수출로 경제 성장의 추진을 줄이고 은행이 대출을 늘리도록 부추기는 옛날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즉, 그 대출을 늘려서 유동성을 늘려버린 거예요. 유동성을 늘려서 지금 일본식 그런 경제 방식으로 지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으킨 불확실성입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틴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채무 간수와 경제성장 유지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지금 깨뜨렸다고 합니다. 무역전의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성장과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빛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려는 유혹이 점점 증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일본식 증가예요. 그래서 빚을 더 늘려서 경제성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출도 늘려주고 그래서 경제성장이 경제와 취업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분석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교관계 이사회 경제 금융 전문가인 브래드 세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채무 증가를 둔화시키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말하자면 채무를 증가를 조금 더 시켜줘야만이 경제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채무만 증가되고 경제성장이 둔화가 돼버리면 정말 이거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한 추가 성장으로 이를 만회할 수도 있지만 무역전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 번째 지급준비율 인하의 의의를 한번 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4일 국무부 상무회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적시에 미리 미세한 사전 조율을 행하고 실질 금리를 낮추도록 조치하라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급준비율의 전면적 인하와 선별적 인하를 보면 금융기관들이 포용적 금융을 잘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자금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실물 경제 지원에 힘을 더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호 부총리가 발언을 했는데요. 중국은 각종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능력과 자신과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리커창 총리와 류호 부총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급준비율 인하의 선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의의를 한번 보면 중국 경제가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장윤진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재 중국 경제는 하향 압박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돼서 중국의 대외 무역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정책 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중 중국이
미국 상품 750억 달러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트럼프는 대중 관세를 인상을 시켜서 총 5,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5% 전체 다 인상을 해버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표부, 무역대표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원래 10%로 올렸던 관세를 15%로 또다시 인상했고, 또 다른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물품은 기존의 25%에서 부과하던 관세를 10월 1일부터 30%로 지금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상 시기를 2주간 늦춰졌습니다. 지금 전문가의 관세 전쟁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면, 스위스 투자은행 USB 수석 중국 경제학자 왕타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1년 이내에 중국의 GDP 0.4% 이상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금 부과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이 중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충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올해 4분기와 내년 2분기가 될 것이고,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6%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5.5%로 지금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보면 중국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은 30년 만에 가장 낮은 상태였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지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국 내수 판매는 1236만 5천대, 연간 11.8%가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상장 자동차 업계 가운데 신에너지차를 주력하는 하는 곳을 2개에 불과해서 9억 위안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서야 모두 다 순이익, 말하자면 15개 업체가 중국 보조금을 받아야만이 순이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준율 인하가 중국 국민에게 주는 영향을 한번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중국 정부가 9천억 위안의 자금을 풀면 대부분 부동산 등으로 다시 흘러들어가서 관계자들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지금 분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더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산업에 투자가 되지 않고 부동산 산업에 이게 돈이 몰리면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도 일어나야 된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당국의 편파적인 자금 투입은 제조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기업이 도산하면서 실업률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서 자금을 공급해도 이 돈이 중앙은행 자체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업에 투자되지 않아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것을 돈을 빌려주는 데는 어디예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죠.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어떤 것을 보고 빌려줘요? 이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보고 빌려주죠. 그러면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빌려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통을 받는 것은 서민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다음 행보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이달 중기 유동성 지급 창구라는 곳에서 대출 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시중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으로는 60여 명에 달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역전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 크고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부족해서 이미 통화 강세를 지탱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중국 전문가들이 보는 중국의 대응을 한번 보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마지막 끝은 위안화의 평가 절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FED를 트럼프가 아주 세게 때리고 있죠. 금리 좀 인하시켜줘. 지금 0.25%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0.5%는 안 될 거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빨리 더 많이 떨어뜨리고자 말하는 이유가 여기도 금리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도 달러화를 평가 절하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대달러 환율이 6개월 뒤에 7.19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를 이야기하면서 7을 넘어섰죠. 지금 7.023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7.19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더 가속화돼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8월 8일 날 기준이에요. 8월 8일 지난달 8월 8일인데 이게 8일 고시가가 0.0039 이 정도예요. 그러면 0.019 0.18 0.18 정도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0.1 떨어지는 것도 굉장한데 올해 시작이 6.85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0.15가 떨어졌죠. 그리고 또 0.15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호 이상. 자,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중국에 주는 영향을 한번 보면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럴은행 주 런던 외환 전략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키트 저티스라는 분입니다. 더 많은 관세 조치는 위안화를 계속 하락시키며 트럼프도 이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위안화도 떨어지고 달러화도 떨어지고 이런 동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화에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준 금리가 떨어져야 그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중의 자금이 많이 풀려버려서 그런 중국이 희석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지 않고 더 압박으로 가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환율을 전망을 한번 보면 로이터 통신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년 뒤 7.75 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더 나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 지금 7.0039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7.75 위안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10% 위안화의 절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10여 년 전 위안화 가치가 가장 낮았던 시기로 지금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날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는 중국이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최악의 한 해를 겪고 있다. 4일 날은 미국이 반세기에 걸친 중국의 관세 테러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역전쟁 18개월의 진척 상황을 한번 보면 쿠들러 백악관 경제수석 보좌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계속 소통하고 있고 협상을 진행되고 있지만 미중 간 무역 충돌이 해결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커들로 백악관 경제수석 보좌관이에요. 그러면 경제를 모두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올해 5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전에 양측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던 시점으로 돌아가서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미중 무역전쟁을 한번 보면 시사평론가 제이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조적인 개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미국과의 협상에 시간을 끌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10월의 협상에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지 말라. 미국은 이미 중국 정부의 꼼수를 간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플랜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도 크고 중국 경제는 더 악화해 동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관세 플랜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 경제는 더 악화해 동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 관료들에게 별 영향도 없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중국 서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이번에 좀 좋아진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시그널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조금 늦춰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좋은 시그널이냐? 아니죠. 중국 입장으로는 좀 더 길게 끌고 가고 싶어 하고 특히 보조금 문제 그리고 제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으면 벌써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동차 업계 15개 업체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보조금이 없다? 그러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보조금으로 다시 그 관세를 메우고 있고 그 관세를 메우는 것을 다시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위안화도 절하를 시킬 가능성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 이번 대화가 잘 안되면 더 그렇게 큰일이 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